제가 발리를 갔었는데 발리를 갔는데 이렇게 목발을 신고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제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쭉쭉 하니까 티켓팅을 이렇게 하니까는 티켓터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휠체어 서비스가 필요하냐? 그래서 휠체어가 있냐? 그래서 휠체어 필요하다 그러고 휠체어 서비스 혹시 사람이 뒤에 필요하냐?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밀어주는 그 사람이 맞냐고 그래서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료냐? 그랬더니 공짜래요.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발리에서 한 발짝 안 일어나고 이렇게 쭉 휠체어 서비스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항에서 대표님이 이제 미국에 떠나시는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휠체어 타고 막 이렇게 면세점이랑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표님하고 수진이하고 이사님이 딱 보시는 야 참 팀장 공항에서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한 일주일간은 이렇게 이렇게 깁스를 하고 파도를 이제 바라보다가 일주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발목 보호대를 차고 조심스럽게 다행히 바다에서는 이제 충격이 좀 발목을 짚는 것은 덜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서핑을 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었겠죠?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분도 있었지만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재밌겠죠? 네, 아까 그 어마어마한 파도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서핑에 대해서 서핑에서 배우는 삶의 어떤 인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 패들링, 라인업, 테이크업, 라이딩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 제가 컨셉화를 시켰는데 패들링은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건데 이것을 두려움을 넘어가라. 그 다음 라인업은 파도를 기다리는 구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꿈을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 세 번째는 테이크업은 파도에서 이제 이렇게 졌다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이때 스스로 일어나라. 그 다음 라이딩은 기회를 즐겨라. 이렇게 컨셉팅을 해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들링입니다. 패들링은 뭐냐면은 파도를 향해서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파도는 역경인데 파도를 뚫고 나갈 때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오직 바다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몰입하고 집중하고 자기한테 어떤 역경이 왔을 때는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 그 다음 꿈을 설정했다. 그렇다면은 그 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어떤 꿈이 가지고 처음 마주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나면은 굉장한 어떤 역경들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의 말들 이런 거 말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힘을 다해서 파도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옵니다. 이 파도가 올 때 이 파도를 넘어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파도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가 보이고 그 다음 게 보이고 그 다음 것도 보입니다. 그때 이 파도를 전체를 다 넘겠다고 생각하면은 마치 저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파도를 볼 때 먼저 이 파도부터 넘어야겠어. 그리고 파도를 하나 넘고 그 다음 이 파도를 넘고 나서 다시 하나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파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커가고 목적지에 다다르기 직전의 파도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뤄나갈 때
목표가 처음부터 힘든 게 아니고 점차 하다 보면은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도달하기 마지막 순간이 가장 힘들다는 거죠. 임산부도 마찬가지죠. 임산부도 아이를 이제 출산하기 전에 그 직전 그 지고 있던 그 시간보다 맨 마지막 출산하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꿈을 지고 있는 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꿈을 계속 지고 있다가 그 꿈이 탄생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파도는 작은 파도는 위로 넘어가면 됩니다. 위로 넘어가는데 아까처럼 큰 파도 있잖아요. 큰 파도는 어떻게 뚫냐면은 바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뚫습니다. 파도 밑으로. 역경이 닥칠 때 문제를 피하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라. 이것이 세 번째 패들링의 메시지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라는 무엇이냐면은 마치 신 앞에 하듯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 또 이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주변에 따라서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변하지 않는 어떤 신 앞에 있을 때 어딜 가든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는 위에서 뭔가 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아래에서 좀 불편하게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역경이 다가올 때 가장 어떤 부담스러운 질문, 그다음 어떤 나한테 곤란한 어떤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 청년 시기 때 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한테 저는 배운 거지만은 핑계 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왜 안 했냐?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 핑계를 들을 때 더 화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인정을 그냥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고 거기 빨리 반성하고 그다음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행사를 할 때도 첫 번째 문제를 피하다가 나중에 두 번째 문제로 생기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세 번째 문제로 생기고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정직과 그다음 나의 모습의 중심을 지키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인사이트를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겉들이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가봐야지. 나는 이렇게 좀 이거부터 조금 내가 쉬운 거부터 해봐야지. 그러지 말고 청년의 시기 때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훅 들어갔다가 한번 훅 당하고 한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이게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가 아니라면은 한번 그렇게 꾹 깊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일할 때 뭔가를 개발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몰입력 있게 이제 같이 하는데 팀원들하고 R&D를 들어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밤새면서 이렇게 푹 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나중에 업무할 때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링에서는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고 다음 거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끊임없이 역경이 밀려오듯이 바다에서 파도는 끊임없이 밀어닥친다. 하지만 서핑을 타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야 하고 파도라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팔을 저어 나가면 어느덧 안전한 바다가 나타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파도를 만날수록 익숙해지고 바다를 넘는 요령이 생긴다. 가장 안전한 파도가 가장 크다. 파도를 이렇게 많이 탄다고 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잔잔해지거나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파도는 내가 계속 뚫고 타러 나가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단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인사이트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다음 이 파도를 뚫고 나가면은 바다에 어떤 너울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덮치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넘고 나면은 이렇게 너울 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너울 지는 곳을 라인업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업 구간은 자신이 탈 파도를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이때 서퍼들은 뭘 하냐면은 자신의 파도를 상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수평선에서 여기에서 오는 파도가 아니고 저 끝에서 저 멀리서 오는 어떤 촉이 있습니다. 파도를 딱 보면은 파도의 촉이 이렇게 탁탁탁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 촉을 보면서 이 파도가 어떻게 나한테 올지를 막 상상한다고요. 그러면서 파도가 이렇게 쭉 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자기 파도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파도의 너울을 보면서 파도의 크기를 예측하고 그다음 그 파도를 계속 주시하는 거죠. 주시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올까 그것을 변화의 과정들을 또 같이 지켜보는 거죠. 꿈을 꾸면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꾼다고 해가지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서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어떤 지금 요즘 세대는 꿈이라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는데, 꿈을 꾸고 나면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는 것들, 그러니까 꿈을 뭔가 기록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변화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파도를 넣어주는 어떤 촉들을 발견하고 그 촉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기회들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도토리를 느티나무로 만들까요? 도토리를 심는 사람은 도토리를 심으면서 이 심는 사람이 있어요. 도토리 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가 못 될 거야. 그리고 버려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새나 동물들한테 먹혀가지고 없어지고 그 도토리